What other proof do we need? Hurtling its way towards planet Earth is not a fucking good thing. What have we done to ourselves? How do we fix it? 여기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랜들 박사는 한 프로그램에서 바로 코앞에 닥친 인류의 존망을 가를 재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전했지만 이 심각한 얘기를 가볍고 유쾌하게만 다루려고 하는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모습에 그만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인류를 멸절시킬 만한 크기의 혜성이 지구로 날아올 확률이 100%라고 사실의 심각성에 비해 나름 차분하고 점잖게 말했지만 너무 무겁고 진지한 건 방송의 컨셉과 맞지 않다고 여기는 진행자들은 얘기의 심각성들을 인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덥지 않은 농담 따먹기로 진실의 무게를 폄훼하죠. 인류와 문명,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멀지 않은 디데이에 내 목숨이 일순간에 끝장난다는 사실은 분명 유쾌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끝난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살고자 하는 원초적 생존 본능,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미친 것 같은 인간들의 반응에 랜들 박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분명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지만 재난 장면은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가볍다 못해 한심하게까지 보이는 현대사회의 온갖 몰지각함을 보여주는 게 영화 Don't Look Up 이야기의 주입니다. 사실 여부보다는 기분에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려는 경향, 진실보다 더 중요한 물질 만능과 정치 이념, 이권 등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현대 문화를 비꼬는데요. 흔히 인간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죠. An extinction level event. Well, let's not be dramatic here. 믿기 힘든 진실 앞에 사람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일들에 매몰된 나머지 진실을 축소하거나 그 진실이 품고 있는 문제를 가볍게 다루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 랜들 박사와 일행들은 해성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해성 충돌에 관한 얘기는 백악관 사람들에게 안중에도 없어 보이죠. Madam President, I'm Dr. Oglethorpe. I believe Jocelyn briefed you too. Hey peeps, it's not looking like it's going to happen tonight, and I feel horrible. So we're going to put you up in a hotel somewhere. Excuse me, does the president know why we're here? 랜들 박사와 일행들은 대통령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갓갓으로 보고하지만 얘기를 들은 백악관 사람들은 중대한 재난에 대한 사실을 보고받은 사람치고는 너무 멀쩡하고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Can we just call it a potentially significant event? Yes. But it isn't potentially going to happen. It is going to happen. 이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들이 기후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든 시민사회든 기업이든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정해진 모범정답 반응을 하듯 어우 심각하네 라거나 대책을 세워야겠네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정말 딱 그 정도일 뿐 그런 대답에 섞여있는 영혼 없는 뉘앙스가 풍기는 건조한 무기력함은 실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파괴적인 결말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안중에 없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얘기해보자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우연히 하게 될 때 아주 대부분은 어떤 교양적인 국제시사장르의 얘기를 듣듯이 듣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다라거나 와 신기하다라거나 아님 지루해하는 반응들이죠.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제3자적 태도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착하고 대단하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환경보호라는 어떤 특정 영역의 일로 축소시켜 얘기하죠. 대개 우리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외인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화 중 나온 하나의 가십거리로 소비해버리고 다시 기후변화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의 무신경한 반응에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인기 프로그램에 나가 해성이 충돌할 거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성 충돌의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도 진지함이라고는 1도 없는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디비아스키는 그 자리에서 급발진해버리고 말죠. When we're all 100% for sure gonna fucking die! 프로그램이 끝나고 해성 충돌에 대한 방송이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받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에 비해 스타 연예인들의 재결합 소식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당장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생방송에서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울부짖으며 급발진 태클을 탄 디비아스키는 결국 미디어의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Backlash that quickly became a meme. Oh, Jesus. Oh, that's terrible. 해성이 지구의 충돌에 다 죽을 거라는 얘기에도 웃기고 가벼운 컨텐츠만 추구하는 대중들에 의해 디비아스키의 울부짖음은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밈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기후변화에 대한 호들갑을 떨거나 오버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인 선동이라고 보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거기에 비해 끝까지 침착하게 젠틀함을 유지하며 대중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랜들 박사는 대중들에게 호감을 사지만 Dr. Mindy, on the other hand, had some very high favorables. Vegan Babe wrote 해성 충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후끈해집니다. AILF, which means astronomer I like to fuck. 그리고 나중엔 정치권과 유착관계가 깊은 기업에 광고를 찍을 정도로 타락해버리죠. Millions of you are having these same doubts and questions about the approaching comet. That is why Bass Cellular, in conjunction wi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이런 재앙 얘기의 음모론은 역시나 빠지지 않는데 랜들 박사와 일행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해성 충돌은 거대 조직들이 꾸며낸 거짓 음모라는 얘기가 인터넷에 돌기 시작합니다. Jewish billionaires invented this comet threat so the government can confiscate our liberty and our guns. Hashtag don't be scared. Unbelievable. 실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음모론도 함께 등장했었죠. 기후학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라거나 국제기구나 정부들이 어떤 특정 산업을 인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일이라는 등의 얘기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떠돌았었습니다. 이런 음모론은 당연히 주류 의견으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어딘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되어지고 은밀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음모론까지 아니더라도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계에선 압도적인 비율로 합의를 본 사안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거나 논의를 더 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보는 식인 거죠. 분명 옛날에 비해서 과학기술은 더 발전하고 더 정확해지고 또 이런 사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도 어째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정보 유통 비용이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정보의 양은 분명 많아졌는데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실을 얻기는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해서 일반 대중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일일이 조사하고 알아보지 않는 이상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편향된 정보만 계속해서 습득하게 되거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 곳곳에 퍼져버린 잘못된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Mr. Pachetti, Congressman, this data has been proven. 정치계 인물들은 진실보단 정치 이념을 잣대로 이 사건을 보며 본질 흐림과 동시에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 들죠. And we are fully prepared to mobilize in a historic fashion in order to save this planet. Basically, what you're saying is you're about to lose the midterms. 하지만 해성은 거대 기업 배쉬에 의해 막대한 자본을 가져다줄 잠재적 보물로 존재 의미가 역전됩니다. And when these treasures from heaven are claimed, poverty as we know it, social injustice, loss of biodiversity, all these multitudes of problems are just going to become relics of the past. 해성에 있는 엄청난 자원을 통해 막대한 혜택과 이윤을 벌어들이려고 하죠. 정부와 기업은 계획이 잘못될 시엔 인류 멸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문제를 놓고 도박을 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사전 예방의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는 만약 강을 건너게 되면 인류의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녹색 성장, 경제 성장 효과, 새로운 자본 시대를 얘기하는 건 끔찍한 결과를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합작 계획에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랜들 박사는 복잡한 심정으로 인기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게 됩니다. 해성 충돌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부 계획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심각함이나 진지함 따윈 없는 진행자들의 한심한 얘기에 랜들 박사는 폭발해버리죠. Would you please just stop being so fucking pleasant? I think this whole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lost their fucking mind! And I think we're all gonna die!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는 말했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느끼는 공황과 절망이 많은 기후과학자들이 느끼는 공황과 절망이라고 말이죠. 해성은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며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해성을 목격한 사람들은 재앙이 코앞에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Is anyone else seeing this? That's it!
That's it. That's the comet. Look, it's right there. 혜성이 지구에서 육안으로 관측된 수준이 됐다는 건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음을 암시하죠. 극단적인 날씨와 잦아진 산불, 잦고 강해진 태풍과 해양 열파, 폭염과 홍수, 전 세계 해양 산호초들의 백색화와 극지방 빙하의 유실, 해양의 온난화와 산성화, 종들의 멸종, 과거 기후변화의 징조에서 현재 기후변화의 결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혜성이 실제로 지구로 오고 있다는 게 두 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명백한 사실이 된 상황에서도 세상은 음모론을 들먹이며 현실을 부정하는 쪽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마주하는 쪽으로 나뉘며 싸웁니다. 자원 소유권 문제로 중단되고 미뤄지던 혜성 폭발 계획은 미국을 제외한 3개국에 의해 급하게 실행되지만 So it looks like the mission failed. 발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인 혜성 자원을 얻으면서 혜성을 폭발시키는 배쉬의 검증되지 않은 계획마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며 혜성의 지구 충돌은 이제 확실시돼 버리죠. 이 장면은 마치 기후변화 문제를 느긋하게 미래의 일로 취급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지속하다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돈 룩업의 감독 애덤 맥케이는 미국 예능 SNL 작가 출신의 영화 감독입니다. 그는 SNL 작가 출신답게 정치나 현대 사회 현상을 재밌게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장르물을 잘 만든다고 평가받는 감독이죠.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기후변화를 가져다가 이 영화에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지만 이 영화는 소재가 혜성 충돌일 뿐이지 사실 그냥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And basically that's what's happening now. There is a climate emergency, but we're all acting like everything's normal. And it's time to take bold action right now. 애덤 맥케이는 예전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후변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죠. 랜들 박사 역할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배우입니다. 그는 평소 환경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실제 그런 주제의 영화들을 해왔습니다. 돈 룩업 이후 나올 차기작도 그런 주제의 영화죠. 어쨌든 그런 디카프리오의 평소 생각과 잘 맞아떨어진 영화가 바로 돈 룩업이었던 것입니다. In a lot of ways, I don't know, I just remember meeting so many of these climate scientists and the feeling of frustration that they consistently had with trying to articulate what 99.9% of the scientific community has been stating for decades now and not seeing action and real positive change. So I just love the approach that you had with the screenplay, and it couldn't have come at a more profound and important time when we've been giving a 9-year window to change things. And then COVID hit with a whole new level of denying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I was like, wow, this is just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jects I could be a part of in my life. 영화는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라는 유례없는 중대한 재난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깔려있는 분위기와 현대문화, 시스템, 이념 등은 좀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무관심은 기후변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죠. 홀로코스트의 교훈 중 하나가 단순히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이 인권 유린의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탄소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기만 했다는 것이 기후 문제의 면책이 되지 못한다. 만일 사람들이 인간 사회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종말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살아생전의 욕구 충족에만 몰두한다면 그런 상태 자체가 곧 인간 사회의 종언을 의미할 것이다.